자, 안녕하십니까. 규현쌤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뭐냐면요. 우리 저번 시간에 우주의 시작과 원소의 생성 배웠죠. 그래서 공부했어요. 빅뱅 우주론에서, 빅뱅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원소는요, 수소랑 헬륨, 꼭 끽해봤자 리튬까지라고 했죠. 근데 우리 주변에 있는 탄소라든지 산소, 질소, 이런 원소는 그러면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 내용을 출발하기 전에 일단은 우주는 어떤 원소로 구성되어 있고 지구는 어떤 원소로 구성되어 있고 생명체 중에서 사람은 어떤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걔네들의 구성 원소들에 대해서 한번 일단 먼저 알고 넘어갈게요. 일단 우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했죠.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의 98%는 뭐랑 뭘로 이루어져 있다? 수소랑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걔네들의 질량비는 약 몇 대 몇 정도? 대략 한 3대 1 정도라고 공부했죠. 그렇죠? 그래서 수소가 제일 많고요. 원소기호로 쓰겠습니다. 그 다음이 헬륨. 나머지 기타 원소들이 있죠. 그거 합쳐봤자 2%밖에 안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자, 반면에 우리 지구 있죠?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 많은 것부터 질량비가 큰 것부터 4가지 무조건 암기하십시오. 그렇죠? 순서대로 철, 산소, 규소, 마그네슘. 여기 뭐 뒤에 니, 황, 칼, 알, 니켈, 황, 칼슘, 알루미늄 뭐 이런 순서로 가거든요. 근데 뒤에는 모르더라도 한 4개는 외워야죠. 그렇죠? 무조건 암기하십시오. 나오니까 문제. 자, 그 다음에 생명체 중에서도 사람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원소부터 순서대로 나가잖아. 역시 4가지 암기하십시오. 첫 번째, 산소, 그 다음 탄소, 그 다음 수소, 그 다음 질소 순서입니다. 산탄수질 순서예요. 그 다음에 뭐, 칼슘, 인, 칼륨, 황, 뭐 이 순서인데, 역시 뒤에는 모르더라도, 일단, 이렇게는 알고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보니까, 우주에 가장 많은 건 수소랑 헬륨이죠? 그럼 우주에 가장 많은 게 수소랑 헬륨이니까, 지구랑 사람한테도 가장 많은 건 수소랑 헬륨인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요, 헬륨보다 주로 무거운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어디서 만들어졌나요? 라고 물어보잖아.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한다? 이제 별의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다시 바를게요. 자,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에 대부분은요,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별의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고요. 그래서 오늘 볼 내용이요, 별의 탄생과 별의 진화, 그리고 태양과 지구가 탄생한 과정, 이런 것들을 보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요, 일단 첫 번째, 그러면은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걔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를 우리가 먼저 이제 알아야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일단 우주로 가잖아. 우주에는요, 먼지라든지 티끌 같은 거, 기체들이 있어요. 우리가 각각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우주에 존재하는 기체들을 성간기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주에 존재하는 먼지나 티끌 같은 거를 성간티끌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통틀어가지고 성간물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간, 별과 별 사이에 있는 물질이라는 소리죠. 그렇죠? 그리고 그 성간물질들이 뭉쳐가지고요, 마치 구름처럼 보이는 천체가 있는데,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요, 성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운이 한자어로 구름운이에요. 근데 이 성운이요, 밀도가 균일하지가 않아요. 어떤 부분은요, 살짝 온도가 높고요, 어떤 부분은 살짝 온도가 낮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운 내부에 온도가 낮은 부분, 이렇게 온도가 낮잖아? 우리 에어컨 왜 위에 닿는지 아시죠? 에어컨 위에 닿는 까닭, 찬 공기는 무거워서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온도가 낮은 기체들은요, 밀도가 어떻다? 굉장히 큽니다. 주변보다.
그러면은 밀도가 크다라는 말은 중력이 강하다라는 소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강한 중력으로 주변에 있는 물질들을 쫙 잡아당기기 시작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기체들이요 쫙 끌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끌려오면서요 뭉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물질들이 뭉치게 되면요 점차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크기는 줄어드는데. 그래서 우리가 크기가 쪼그라드는 현상을요 수축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뭐에 의해서 수축이 되고 있어요? 중력에 의해서 수축이 되고 있죠. 그래서 얘를 뭐라 부른다? 중력 수축이라고 부르고요. 중력 수축에 의해서 발생되는 에너지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요. 크기가 줄어들게 되면은요. 위치 에너지, 다른 말로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게 줄어드는데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서 포텐셜 에너지는요. 열 에너지 같은 걸로 전환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고. 네, 몰라도 돼요. 네. 중요한 거는요. 크기는 점차 뭐하게 되고 줄어들게 되고 온도가 점차 뭐하게 된다? 올라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되냐면요. 표면 온도가 약 한 1000켈빈 정도에 도달하게 됩니다. 700도씨 정도 되는 소리죠. 표면 온도가 한 1000켈빈 정도 되면요. 주변으로요. 적외선이라든지 가시광선 형태의 빛을 방출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럼 선생님 빛을 방출하니까 얘를 별이라고 부르나요? 아닙니다.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요. 원시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원시별이니까 별이잖아요. 콧별 쏘는 소냐? 네. 원시별은 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별의 정의가 뭐냐면요. 핵융합 반응을 해야지 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아직 별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이후에 얘는요. 여전히 더 뭐 할 수 있어요? 중력 수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력 수축해서 어떻게 돼요? 크기 줄어들죠? 온도 더 올라가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도달하게 되냐면요. 이 중심부 온도 있죠, 그렇죠? 어디 갔어? 요 중심부 온도, 중심액의 온도가 어느 정도로 올라가게 되냐? 1000만 켈빈, 1000켈빈이 아니라 1000만 켈빈 정도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 별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냐면요.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빛을 방출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른다? 별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별 중에서도요. 특히나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빛을 방출하는 천체들을요. 우리가 주계열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별은 어디서 탄생하나요? 라고 물어보잖아. 그러면은 성운 내부에 온도가 낮고 밀도가 큰 부분에서 탄생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참고로 하나의 성운에서 별이 하나만 탄생하지 않아요. 성운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별이요. 한꺼번에 여러 개 탄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별의 집단을요. 성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별의 집단이라고 해서. 그렇죠? 그래서 성단들은요. 나이가 비슷해. 같이 동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알아두세요. 성운 한 개에서 별이 한 개만 탄생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한꺼번에 탄생할 수도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원시별의 에너지원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어. 원시별이 어떻게 빛을 방출하니? 어떻게 에너지 만들어내니? 라고 물어보잖아. 중력수축 에너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주계열성의 에너지원이 무엇이니? 주계열성이 끊임없이 빛을 방출할 수 있는 까닭이 뭐니? 라고 물어보잖아. 수소 핵융합 반응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니?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주계열성이 있죠. 태양도 참고로 주계열성 단계거든요. 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얘부터 먼저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계열성 특징 정리할게요. 자, 첫 번째 주계열성은요. 뭐를 이용해서? 수소를 이용해서 핵융합 반응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부르는데 일단 융합 있죠? 합쳐진다는 소리죠? 그래서
작은 원자핵을 이용해서요, 큰 원자핵을 만드는 반응을요, 핵융합 반응이라고 부르는데, 앞에 붙는 단어는 재료입니다, 재료. 수소를 만드는 반응이 아니라, 수소를 이용해서 수소보다 무거운 원자핵을 만든다라고 해서 얘를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부르고요. 구체적으로는요, 수소 원자핵 4개 있죠? 수소 원자핵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죠?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른다? 양성자라고도 부른다고 했죠? 수소 원자핵 4개를 이용해가지고요, 뭘 만들어내냐? 헬륨 원자핵 1개를 만들어내는 반응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이시죠? 양성자 2개가 중성자 2개로 바뀝니다. 우리가 이런 걸 베타 분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 어쨌든 간 저쨌든 간에 이 수소 원자에 4개의 질량을 측정해 보잖아. 그러면요, 대략 한 얼마 정도 되냐면요, 4.03 이 정도가 되고요. 헬륨 원자의 1개 질량을 측정해 보잖아. 대충 한 4.003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 질량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때의 질량 차이 있죠? 핵반응 전과 핵반응 후의 질량 차이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요, 질량 결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질량을요, 영어로 mass라고 해서 m이라고 쓰죠? 근데 질량 결손을 뭐라고 하냐면요, 델타 m이라고 해가지고 앞에 삼각형 하나 붙여요. 참고로 이 델타라고 하는 기호는요,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수학에다 과학에서 변화량, 얼마만큼 변했는지 차이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질량 결손을 이렇게 델타 m이라고 기호를 쓴다라는 거야, 결과적으로. 그렇죠? 근데 역시 아인슈타인의 이론입니다.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은요, 질량도 뭐다? 에너지의 한 종류다라는 거야. 무슨 말이야?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여러 가지 에너지 있다고 공부했죠. 대표적으로 뭐 운동 에너지도 있고, 위치 에너지도 있고, 뭐 전기 에너지도 있고, 빛 에너지도 있고, 열 에너지도 있고, 막 이렇게 다양하잖아.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선풍기 같은 거 있죠. 선풍기 같은 경우는 전기 에너지를요, 뭘 만들어? 운동 에너지로 만들잖아. 뭐라고 했어? 전환이 된다고 했죠. 에너지는 다른 형태로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슈타인 형님 있죠. 그죠? 아인슈타인 형님. 그 중에 하나가 이놈이야 라고 주장한 거야. 그래서 질량은요, 에너지로 바뀔 수 있고요, 에너지 또한 질량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질량이 줄어들었어? 줄어든 질량은 사라진 게 아니라 뭘로 바뀌었다? 에너지로 바뀌었다, 이런 말이었죠. 그래서 이때 뭐가 방출되게 된다? 에너지가 같이 방출이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방출되는 에너지 양을요, 어떻게 계산을 하냐? 이거는요, 질량 결손에다가 뭘 곱하면 되냐면요, 빛의 속력의 제곱. 빛의 속력을 우리가 줄여가지고 광속이라고 부르거든요. 광속의 제곱을 곱하시면 됩니다. 예, 우리가 이게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라고 불리는 놈이에요. 그렇죠? 질량은 에너지랑 값어치가 같다. 등가라는 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수소 핵융합 반응에서 질량이 줄어들고 줄어든 질량만큼의 에너지가 발생하면서 그 발생된 빛 에너지가 쫙 퍼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태양은 끊임없이 빛을 방출할 수 있는 까닭 수소 핵융합 반응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질량이 감소하고 감소한 질량은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자, 두 번째 특징은요, 주결성은요, 크기가 일정하다는 소리입니다. 아니, 선생님, 별이 당연히 크기가 일정하죠?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별 중에서 크기가 일정한 거는요, 주결성입니다. 예. 다른 별들은요, 크기가 작아지거나 커지거나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애들은요, 크기가 변하면서요, 밝기가 변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변광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결성은요, 크기가 일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걸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요,
정역학 평형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정역학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죠. 그럼 구체적으로 왜 크기가 일정한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가 주계열성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죠. 이 별들은요, 이제 중력 수축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됩니다. 질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중력 수축에 의해서 원래 크기가 뭐 해야 돼요? 줄어들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근데 크기가 줄어들지 않는 까닭은요, 한 가지밖에 없죠. 별 내부에서 별을 뭐 하려고 한다? 팽창시키려고 하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별 내부에서 별을 왜 팽창시키려고 하냐? 별 내부가 뜨겁기 때문에 기체들이 탈출하려고 한다 이런 말이야. 별 내부가 왜 뜨거워요? 이거 왜 발생해요? 당연히 핵융합 반응 때문에 발생하는 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요. 내부 압력이라고 부르고요. 일반적으로. 원래 내부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잘못된 표현이에요. 원래 엄밀하게 말하자면요. 기체의 압력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힘이다라고 원래 얘기를 해야 돼. 그렇죠? 귀찮으니까 내부 압력. 예. 근데 그 내부 압력이 왜 생기는 거라고요? 내부 압력이 발생하는 원인이 뭐라고요? 중심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뭐 때문에? 핵융합 반응 때문입니다. 그래서 핵융합 반응이 중단되잖아. 내부 압력이 감소하게 돼요. 내부 압력이 감소하게 되면 뭐 한다? 중력에 의해서 수축이 된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별의 크기가 일정한 까닭. 이 중력의 크기랑 내부 압력의 크기가 어떻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한다? 정역학 평형을 이루고 있다. 누구랑 누가? 중력과 내부 압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별의 크기가 일정하다라는 거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이 질량이 큰 주계열성도 있고요. 질량이 작은 주계열성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당연하게도 생각해봐. 질량이 크잖아? 그럼 그만큼 수소도 많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수명도 길어지겠지? 라고 하시면 안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오히려 주계열성은요.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요. 수명이 짧아지고요. 진화가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렇죠? 예, 주계열 단계를 빠르게 벗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근데 왜 그런가요? 아니, 질량이 크면은 수소가 많으니까 재료가 많으면 더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질량이 2배 늘어나잖아. 수소 핵융합 반응은요. 4배 이상 빠르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 핵융합 반응 속도가 더 빠르게 일어나가지고요. 재료를요, 오히려 더 빨리 써버리기 때문에 수명이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징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참고로 하늘에 떠있는 별 있죠? 하늘에 떠있는 별이 예를 들어서 10억 개라고 하잖아? 그러면요, 9억 개는요, 주계열성입니다. 네, 그래서 하늘에 떠있는 대부분의 별들이 주계열성이다. 그래서 주계열성. 왜 주계열성인가요? 영어로 이걸 이렇게 부른 거야. 메인 시퀀스. 메인이 된다. 주된 별이다. 라는 뜻이죠. 그렇죠? 이유는요. 주계열 단계로 별의 수명의 대부분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 있죠? 태양의 수명이 대충 한 100억 년 정도로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그 100억 년 중에 90억 년을요, 주계열 단계로 보내게 됩니다. 그렇죠? 네. 이유는요, 왜 주계열 단계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보내나요? 별에 가장 많은 원소가 수소이기 때문입니다. 별에 왜 수소가 가장 많아요? 네, 성운의 대부분이 수소랑 헬륨이기 때문이다. 한 70% 이상은 수소죠. 얘가 그렇죠? 애초에. 그래서 주계열 단계로 별의 수명의 대부분을 보낸다. 그 까닭은 뭐 때문이다? 별의 대부분이 수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연료 충분하다 이런 말이야. 수소 핵융합 반응을 가장 오랫동안 한다 이런 말이었죠. 그래서 하늘에 떠있는 별이 주계열성일 확률이 가장 높은 거죠. 수명의 대부분을 주계열성으로 보낸다. 주계열성일 확률이 90% 정도 된다.
하늘에 떠있는 별의 90%는 주계열성이다. 그래서 영어로 뭐라고 한다? 메인 시퀀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것들이 주계열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들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뭘 봤어요? 지금까지 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봤다 이런 말이야.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로 다룰 주제가 뭐죠? 그래서 얘네들 어떻게 만들어졌는데요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우리가 다룰 게 뭐다? 별의 진화 과정을 이제부터 다룰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별의 진화를 결정하는 요인이 뭐냐면요. 별의 질량입니다. 질량이 작은 주계열성이 있겠죠? 질량이 큰 주계열성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걔네들의 진화 경로가 어떻게 된다?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포켓몬스터 아니야? 그 EV 있죠, EV. 예. 이제 샤미드로 진화할 수도 있고요. 걔가 주피선더로 진화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성운이 있어. 그렇죠? 예, 근데 성운에서 이제 주계열성이 탄생하죠. 질량이 큰 주계열성과 질량이 작은 주계열성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질량이 작은 주계열성과 질량이 큰 주계열성 볼 건데, 자, 질량이 작다라는 기준이 뭡니까, 선생님? 보통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질량이 태양 정도인 주계열성의 진화 과정을 한번 보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예. 자, 한번 같이 한번 따라가 볼게요. 이 주계열성의 마지막 단계를 한번 상상해 보죠. 예, 질량이 작은 주계열성. 자, 중심부에서 우리 뭐 하고 있다라고 배웠죠? 수소 핵융합 반응하고 있다라고 배웠죠. 그렇죠? 그래서 중심부에 있는 수소를요, 점차 뭘로 바꿔요? 헬륨으로 바꾸고 있고요. 외곽에는 이렇게 수소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계열성의 마지막 단계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수소 다 써버렸습니다. 그렇죠? 더 이상 수소 핵융합 반응을 못해요. 그러면은 중심부에 뭐만 남아있냐? 헬륨만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헬륨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주변에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수소가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요,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제 아까 말했죠? 이렇게 중심부에서 수소를 다 써버리면 더 이상 수소 핵융합 반응이 불가능해요. 핵융합 반응이 불가능하자 내부 압력이 줄어들게 돼요. 그럼 내부 압력이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제 중력 수축이라는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 선생님, 중력 수축하니까 별의 크기가 줄어들겠죠? 아닙니다. 어느 부분이 중력 수축이 되냐면요, 중심 핵이 중력 수축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헬륨으로 되어 있는 핵 있죠? 이 헬륨 핵이 중력 수축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적어둘게요. 헬륨 핵이 중력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중력 수축에 의해서 어떻게 돼? 에너지 발생하게 되겠죠? 중력 수축 에너지. 그러면 어떻게 돼? 온도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주변부 있죠? 헬륨 주변에 있는 이 껍데기 있잖아. 여기 온도가 얼마가 되냐면요, 1000만 켈빈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기를 수소 껍질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래서 얘가 1000만 켈빈 도달하는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했죠. 네, 이제 드디어 여기서 뭐가 발생한다?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소 껍질에서 일어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을요,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요, 수소각. 참고로 이 각이 껍질각입니다. 한자어로. 그렇죠? 수소각 연소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별로 중요한 단어는 아니에요. 그렇죠? 네. 어쨌든 간에 이 겉부분에서 발생하는 수소 핵융합 반응 때문에 뭐가 발생한다? 내부 압력이 생겨난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내부 압력에 의해서 별의 바깥쪽을 어떻게 된다? 쫙 하고 밀어내게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별의 크기가 개 커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별의 크기가 커지게 되면서요, 너무 커진 이 별을요, 다 데울 수가 없어요. 표면을 다 데울 수가 없어서요, 오히려 표면 온도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면 온도가 감소하면 감소할수록요, 색깔이 붉은색 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부른다? 적색을 띠고 있는 거대한 별이라고 해서
뭐라 그런다? 걔를 적색거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심액이 중력 수축을 하다가 중심액 온도가 이제 얼마 정도가 되냐면요. 1억 켈빈 정도가 됩니다. 중심액의 온도가 1억 켈빈 되는 순간부터는 이제 뭘 할 수 있냐? 헬륨을 이용해서 핵융합 반응을 진행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헬륨 3개를 가지고요. 탄소를 만드는 이제 뭐가 시작된다? 헬륨 핵융합 반응이 진행된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껍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요? 수소를 이용해서 헬륨 만들어내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껍질에는 뭐가 있어요? 수소가 남아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양파 껍질 같은 구조가 생긴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적색거성 중심부 온도 중력 수축에서 얼마까지 올라가면은 1억 켈빈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뭐가 시작이 된다? 헬륨 핵융합 반응이 시작됩니다. 헬륨 핵융합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3개의 헬륨을 이용해서 1개의 탄소 원자핵을 만드는 반응이고, 당연히 똑같습니다. 이때 질량 결손이 일어나고요. 질량이 결손되는 만큼 뭐가 발생한다? 에너지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제 다시 뭘 유지할 수 있다? 별의 크기를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적색거성의 마지막 단계가 찾아옵니다. 자, 적색거성의 마지막이 되면요. 중심에서 뭐까지 만들어지냐? 아까 말했듯이 탄소, 그리고 조금 더 무겁게는요. 산소까지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외곽에는 뭐요? 헬륨. 외곽에는 뭐요? 수소가 이렇게 남아있겠죠? 이게 적색거성의 마지막 단계야. 자, 그럼 똑같아. 이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요, 내부 압력이 생기질 않습니다. 내부 압력이 줄어들어요. 그럼 뭐 시작한다? 중력 수축을 시작해요. 그래서 원래라면 어떻게 돼야 돼? 이 중심 부분이 중력 수축을 해가지고요, 온도가 올라가다가 이제 탄소를 가지고요, 핵융합 반응을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 탄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려면요, 대충 온도가 8억 켈빈 정도는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얘는요, 내부 온도를요, 중심부 온도를요, 8억 켈빈까지 못 올립니다. 왜냐고요? 별이 너무 질량이 작아서 그래. 연료가 너무 부족해. 그래서 8억 켈빈까지 못 올려. 그럼 8억 켈빈까지 못 올리잖아? 핵융합 반응 안 일어납니다.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적색거성 단계 있죠? 이때 별의 크기가 참고로 헬륨 핵융합 반응이 굉장히 불안정하거든요. 그래서 별의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하다가 이제 마지막 되면요, 우주 공간으로요, 원소들을요, 바깥에 있는 가변 원소 있죠, 쫙 뿌려버립니다. 예. 그래서 바깥에 있는 가변 원소가요, 이렇게 구형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가 뭘 만들어요? 성운을 만들죠. 근데 성운은 성운인데 마치 어떤 모양처럼 보여요? 예쁜 동그라미 모양, 행성 모양으로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런다? 행성상성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행성 모양의 성운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행성상성운을 만들게 되고, 바깥에 있는 가변 원소들은 중심에 있는 탄소나 산소로 되어 있는 이 중심에 있죠. 뭐 하게 된다? 중력 수축하게 돼요. 중력 수축하면 온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표면 온도가 대략 한 10,000켈빈 정도에 이르게 되잖아. 그러면 이제 별의 색깔이 뭘로 보이냐면요, 흰색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뭐라 부르냐? 백색을 띠고 있는 외소한 별이다 라고 해서 얘를 백색 외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뭐랑 뭘로 마무리한다? 행성 상성운과 무엇으로? 백색 외성으로 삶을 마감하게 되고요. 이제 얘는요, 더 이상 이제 핵융합 반응,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식어갑니다. 점차 식어가서 이제 흑색 외성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흑색 외성은 몰라도 되고요. 이제 행성상성운과 백색 외성으로 삶을 마무리한다 정도로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 있죠? 별의 크기가 갑자기 증가하는 거죠. 주계열석에서 적색거성으로 넘어갈 때. 여기가 가장 핵심 포인트로 어렵게 됩니다. 그렇죠? 이거 꼭 잘 기억하세요. 별의 크기가 왜 커지고 있는지, 별의 내부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 과정 이해 못하고 그냥 색으로 그냥 암기해라. 또 주계열성, 적색거성, 행성상성은 백색에서 그냥 무식하게 외워라. 무식하게 외우면 문제 못 풀어요. 이해를 해야지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니?
수소의 비율이 여기서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반면에 진화 과정이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했죠. 질량이 작은 주기활성도 있지만 반면에 질량이 큰 주기활성도 있겠죠. 그 질량이 크다라는 기준은 보통 얼마 정도냐면요. 태양보다 질량이 매우 큰 별이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조금 더 엄밀하게는요. 태양보다 최소 질량이 8배 이상 큰 별. 좀 교과서만 달라요. 미래에는 8배, 비상은 10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태양보다 질량이 매우 큰 별. 아까 뭐라고요? 8배 이상 또는 10배 이상. 이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 질량이 매우 큰 주기활성 같은 경우는요, 역시 중심부에서 뭐 하다가 열심히 수소행류와 반응을 합니다. 그러다가 역시 뭐에 도달하게 돼요? 주기활성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주기활성의 마지막 단계에서 똑같은 일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이런 식으로 헬륨 핵이 만들어졌고요. 그 외곽을요, 이렇게 수소가 감싸고 있는데, 이제 내부 압력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제 중심핵이 뭐 하게 돼요? 중력 수축한다라고 했죠? 중력 수축하다가 온도 높아지면은 어느 부분에서 수소 껍질에서 수소행류가 반응 일어난다고 했죠? 1000만 켈빈 온도 되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서 뭐가 발생하고요? 내부 압력 발생하면서 갑자기 별의 크기를요, 확 커지게 만든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단계에 뭐가 되냐. 얘 같은 경우는 적색거성이라고 했죠. 근데 얘는요, 진짜 질량이 커가지고 별의 크기가 진짜 미친 듯이 커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단계를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요, 초거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개 큽니다. 근데 이게 특징이야. 적색거성 같은 경우는요, 중심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까지밖에 못해요. 질량이 작아. 내부 온도를요 8억 켈빈 이상 못 올려. 근데 초거성은 질량이 크다라고 했죠. 그래서 연속적인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얘는 중심부 온도를요 30억 켈빈 이상으로도 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뭐까지 가능하냐? 규소를 이용해서 철을 만드는 규소 핵융합 반응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소나 네온이나 마그네슘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뭘 만들 수 있냐? 얘를 가지고 황이나 규소 같은 거를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탄소나 산소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헬륨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외곽에는 수소가 남아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속적인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돼요. 너무 작아가지고 다 쓸 수가 없어. 진짜 원이 예쁘지가 않아. 그림이 마음에 안 들어. 하여튼 간에 중심핵에서 뭐까지 만든다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철까지 만든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가 된다? 초거성의 마지막 단계가 찾아옵니다. 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중심핵에서 철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그 외곽에는요, 뭐랑 황이랑 규소 같은 거 있고, 그 외곽에는요, 산소, 네온, 마그네슘 같은 거 있고, 그 외곽에는요, 탄소, 산소 같은 거 있고, 그 외곽에는요, 헬륨 같은 거 있고, 그 외곽에는요, 수소가 남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림 좀 예쁘게 그립시다. 여기에 이렇게 헬륨 있고, 마지막 층에 수소 있고, 양파 껍질 같은 이런 모양새가 갖춰지게 된다라는 소리예요. 연속적인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그렇죠? 자, 근데 그러면은 이제 초거성의 마지막 단계가 됐어요. 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 철을 이용해서 철보다 무거운 원자핵을 만드는 철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야지 내부 압력이 생기면서 별의 크기를 유지할 수 있겠죠. 근데 애석하게도요, 철 핵융합 반응이요 불가능하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어디다 적을까? 여기 적을까? 자, 철을 가지고요, 철보다 무거운 원자핵을 만들 수가 없어요. 철 핵융합 반응이요, 별의 내부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내부에서 불가능한 까닭,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고등학교 1학년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철이 가장 안정한 원자핵이라서 그래요.
우리가 유식하게는요, 철이요,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가장 강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야. 철을 가지고요, 철보다 무거운 원소 만들고 싶잖아? 그러면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에너지는요, 별의 내부에서는요, 만들어질 수 없어요. 어느 정도는 돼야 되냐? 질량이 개 큰 별이 터질 때의 에너지로 이제 이게 가능하다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거야. 얘 더 이상 핵융합 반응 불가능하죠? 내부 압력 발생 못 시키죠?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가벼운 원소들이요, 이제 급속도로 이 별이요, 붕괴가 일어나면서 중력이 셀 거 아니야. 쫙 줄어들었다가 빵 하고 터지면서요, 바깥에 있는 가벼운 원소들이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상님들이 봤을 때 갑자기 어두운 밤하늘에 새로운 별, 기존에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별이 갑자기 뿅 하고 등장한 것 같다라고 해서 얘를요, 뭐라고 하냐면요, 신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개발죠? 그렇죠? 개발 가지고 앞에 뭐 붙인다? 초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초신성이 만들어졌다, 또는 초신성 폭발을 일으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초신성 폭발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엄청난 에너지에 의해서 이제 드디어 뭘 할 수 있다? 철 핵융합 반응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철을 이용해서 뭘 만든다? 금이라든지 납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라늄 같은 원자핵을 만들어낸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참고로 자연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가 원자번호 92번 우라늄이고요. 93번부터는요, 사람이 인공적으로 합성한 겁니다. 예, 그래서 금, 납, 우라늄 같은 뭐라고요?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언제 만들어진다? 초신성 폭발 단계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우리가 잘 외워주시면 되고요. 이 철로 되어 있는 핵 부분이 있죠? 얘는 중력 수축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되냐? 이 원자에게 전자가 꽝 하고 부딪혀가지고요, 중성자가 돼버립니다. 압력이 개 세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는 별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뭐라 부른다? 중성자 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는요, 이게 너무 질량이 커가지고요, 빛도 탈출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중력을 가지게 되잖아? 그러면요, 뭐가 된다? 블랙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심핵 질량이요, 태양의 1.4배 이상, 그리고 3배 미만이잖아? 그럼 중성자별. 이 중심핵 질량이 태양의 3배 이상이잖아? 그럼 블랙홀. 만약에 중심핵 질량이 태양의 1.4배 미만이다? 그러면은 백색 외성.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별이 뭐한다? 삶을 마감하면서 다양한 원소들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정리할게요. 자,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뭔가요? 탄소랑 산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질량이 매우 큰 별들의 내부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뭔가요? 철입니다. 그래서 통틀어가지고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철이고요. 그리고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언제 만들어진다? 초신성 폭발 단계에서 만들어진다. 별의 내부에서 철 핵융합 반응이 불가능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철이 가장 안정한 원자핵이라서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만 적으면 고등학교 1학년은 모범 답안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별은 삶을 이렇게 마감하면서 다양한 원소들을 만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뿌려진 원소들 있죠? 예, 얘가 뭐한다? 다시 별을 만드는 재료로 이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별은 뭐하고 있다? 끊임없이 순환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별의 마지막 과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56페이지로 가가지고요. 예, 뭘 보겠다? 그래서 우리 태양계는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지구는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예, 태양계랑 지구의 형성 과정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해볼게요. 자, 우리가 태양계가 형성된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을요,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요, 성운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야? 태양은요, 성운으로부터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성운설에 따르면요, 태양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순차적으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은요,
태양계가 만들어지려면요, 뭐가 필요해요? 성운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태양계를 구성하는 성운을요, 우리가 당연히 태양계 성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태양계 있죠, 태양계. 태양계 안에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있습니다. 어디요? 여기 지구잖아. 지구도 태양계잖아. 지구 안에 철보다 무거운 원소 있어, 없어? 있잖아. 금 같은 거.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태양계 성운은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있기 때문에 뭐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거다? 초신성 폭발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초신성 폭발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성운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태양계 성운 내부에 어떤 곳? 온도가 낮고 밀도가 높은 곳이 있겠죠. 그렇죠? 예, 거기에서 뭐가 시작돼요? 중력 수축이 시작되겠죠. 그래서 중력 수축이 시작되면서요, 주변에 있는 물질들을 쫙 끌어당기기 시작하면서요, 뭘 하기 시작하냐, 동시에 크기가 줄어드는데 그와 동시에 회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전을 하게 되면서 뭘 만드냐, 중심에 원시별을 만들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라 불러요? 원시 태양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는요, 기체들이요, 회전하면서 우리 피자 반죽 회전시키면은요, 어떻게 돼? 납작해지듯이 주변에 있는 기체들이요, 같이 회전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된다? 납작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심에는 뭘 만들었고요? 원시 태양을 만들었고요. 주변에는 뭘 만들었다? 원시 원반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알아두십시오. 참고로 중력 수축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크기 줄어들죠. 그리고 온도 올라가죠. 당연히 태양 중심부 온도도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중력 수축에 의해서. 그렇죠? 그리고요, 한 가지 더 알아두세요. 이때 회전하는 속도 있죠. 크기가 줄어들면요, 점차 회전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그 까닭은요, 우리가 유식한 말로는 각 운동량 보존 법칙 같은 거기 때문입니다. 발음이 안 돼. 각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이거든요. 각 운동량이라고 하는 게 보존되기 때문이야. 각 운동량이 뭔데요? 이 물체의 질량에다가 물체의 각 속도를 곱한 값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물체의 질량이 이거죠. M. 이렇게? 물체의 질량. 그리고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속력. 우리가 이것을요, 이제 각속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합쳐가지고 뭐라 부른다? 각운동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요 R이 뭐라고요? R이 반지름. V가 뭐요? 속력. 자, 그래서 요 값이요, 크기가 커지든 작아지든 관계없이 뭐하다?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각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요,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면 어차피 태양계 전체 질량은 거의 일정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질량 무시합시다. 어차피 일정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태양계가 수축하면서 크기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그럼 반지름이 줄어들겠죠. 대신 뭐 해야 돼? 속력이 빨라져야지 이 값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일상생활에서 어디서 보고 있냐? 김연아 선수 있죠? 네, 피겨스케이팅. 그렇죠? 네, 그래서 트리플 악셀 할 때 어떻게 해요? 올라갈 때는 발을 쭉 뻗습니다. 회전을 빨리 하고 싶지 않아? 3회전 해야죠, 공중에서. 그래서 발을 폈다가 오물입니다. 그러면은 속도가 빨라져요. 그리고 그 비보이들이 있죠. 헤드스핀 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 사람들 처음에 어떻게 회전하냐? 팔을 뻗고 회전합니다. 그러다가 회전 속도를 빠르게 하고 싶잖아? 팔을 오물하더래요. 그럼 회전 속도가 갑자기 빨라집니다. 그래서 전부 다 각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는 이런 것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회전 속도 점차 어떻게 되겠니?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이후에, 자, 이제 이 이후에 원시 태양은요, 점점 더 수축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원반이 있죠? 원반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요, 여러 개의 고리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고리 주변에는요, 미세한 이제 행성들, 미행성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고리랑 미행성체들이 여러 개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리와 미행성체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저 미행성체들은요, 서로 중력에 이끌려가지고 부딪혀가지고 점차 커지면서 현재 뭘 만들었다? 행성들을 만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심에 있는 이 원시 태양은요, 이제 주계열성 태양이 되었고요. 네. 그 다음에 주변에 있던 미행성체들이 뭉쳐가지고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같은 것들을 만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러면서 뭘 만들었다? 원시 태양계 같은 거를 만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순서 잘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태양계 성운,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시 태양과 원시 원반 형성. 세 번째, 고리랑 미행성체 형성, 마지막에 이렇게 행성 만들어지면서 원시 태양계 형성이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 있죠? 예. 행성들을요, 쟤네들을 특징에 따라서 두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뭘 공부할 거냐? 태양계에 있는 행성을 한번 분류해 봅시다. 우리가 태양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태양이 이렇게 있잖아.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행성들이 만들어지는데, 태양에서 가까운 곳 있죠? 태양에서 가까운 곳. 그리고 태양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는 곳.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행성의 좀 특징이 달라요. 오케이? 자, 태양에서 가까운데 뭐 있어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같은 거 있죠, 그렇죠? 걔네들을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지구형 행성이라고 부릅니다. 수금지화. 그리고 태양이랑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목토천해가 있죠, 그렇죠? 예, 그 걔네들을 뭐라 불러요? 목성형 행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지구형 행성 있죠? 주로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냐면요, 무건 원소들, 철, 그 다음에 니켈, 규소, 산소, 이렇게 무건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규소랑 산소 있죠? 뭉쳐가지고요, 뭘 만드냐면요, 규산염 물질이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되고요. 걔가 뭐다? 암석의 주요 성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구형 행성을요, 뭐라 부른다? 암석형 행성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여기 목성형 행성 있죠? 목성, 토성 같은 경우는 주로 기체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천왕성이랑 해왕성은요, 기체랑 얼음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수소, 헬륨, 그 다음에 뭐 메테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얼음, 이런 비교적 가벼운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뭐라고 부른다? 기체형 행성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 근처에는요, 무거운 원소들이 존재하고 태양 바깥쪽에는 가벼운 원소들이 존재하는데, 그 까닭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간단해. 태양에서 뭐가 날아오고 있냐면요, 태양풍이라고 하는 게 날아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태양풍에 의한 힘을 받아가지고요, 당연히 가벼운 애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 애들은요, 힘을 받으면요, 빨리빨리 밀려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무거운 애들은 묵직하잖아요. 그렇죠? 잘 힘을 받아도 안 움직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태양이랑 가까운 곳에서는 무거운 원소가, 태양이랑 먼 곳에서는 가벼운 원소가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태양풍뿐만 아니라 물질들이 회전하기 시작하잖아? 그러면요, 바깥쪽으로 쏠리는 힘을 받습니다. 우리가 놀이터 가면은 이런 놀이기구 있잖아. 친구가 가운데 놓고 이거 회전시키잖아. 그럼 회전하면은 친구가 이제 바깥쪽으로 막 튀어나오려고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원운동할 때 이제 바깥쪽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힘을요, 원심력이라고 부르는데, 만약에 이 놀이기구 완전 중앙에 있잖아? 원심력 안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중심에서 멀어질 수는 없냐, 원심력을 크게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심력을 받는데 가벼운 애들이 먼저 이렇게 빠르게 바깥쪽으로 튕겨 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태양풍과 원심력의 힘을 받아서 어떻게 된다? 가까운 곳에서는 지구형 행성이 무거운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고, 먼 곳은 목성 행성이 가벼운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의 물리량들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지구형 행성의 크기, 목성 행성의 크기, 반지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자, 지구형 행성 크기가 작아요. 반면에 목성 같은 거 크기 크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질량. 지구형 행성,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게 너무 작아요. 얼마 없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질량이 작고요. 반면에 목성 행성은 기체로 이루어져 있지만 굉장히 많은 양이 있기 때문에 질량이 굉장히 큽니다. 반면 밀도가 뭐야? 가디 부피당 질량. 똑같은 부피일 때 누가 더 질량 크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구형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죠? 예, 그리고 목성을요, 지구만하게 자르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기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밀도는 작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나머지 뭐 위성의 개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전 속도라든지 공전 속도라든지 뭐 이런 거 있죠? 고리가 있냐 없냐 이런 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얘네 세 개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요 이거를요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왜 그런지도 알아야 돼. 지구형 행성은 목성의 행성에 비해서 질량이 작다. 그 까닭을 서술하시오. 라고 하면은 뭐라고 얘기할 건데. 그렇죠? 그냥 간단해. 이거 있죠, 이거. 얘 있죠, 얘. 대부분이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수소랑 헬륨이야. 여기 무거운 원소 얼마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무거운 원소가 얼마 없는데 걔네들이 뭉쳐봤자 뭐 얼마 되겠냐? 질량이 작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지구형 행성이 목성형 행성에 비해서 질량이 작은 까닭은요. 태양계를 만든 성운 있죠? 태양계 성운 자체에 무거운 원소가 얼마 없기 때문이다. 성운의 대부분이 수소랑 헬륨 같은 가변 원소들이 주로 많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저런 태양계 형성 과정, 저렇게 설명한 거를 우리가 성운설이라고 부르는데, 야, 과거에 타임머신 타고 본 것도 아니면서 저렇게 만들어졌다는 걸 도대체 어떻게 알아냈냐? 이런 말이야. 증거가 뭐냐? 이런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운설의 증거는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태양의 자전 방향이요, 서에서 동쪽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행성들의 공전 방향도 다 싸그리 다 서에서 동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증거. 태양의 자전 방향과 그리고 행성들의 공전 방향이 뭐하다 일치를 하고 있다라는 게 이게 성운설의 증거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성운설은요 이 같은 거를요 설명할 수 있죠. 어떻게? 장난 아니야. 같은 회전체로부터 만들어졌으니까 당연히 공전 방향과 자전 방향이 같을 수밖에 없지 라고 설명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같은 회전하는 물체 안에서 만들어졌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뭐도 있냐면요. 두 번째. 그 행성들이 공전하는 궤도면이 있죠. 8개의 행성들의 공전 궤도면이 대체로 일치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증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수성이 이렇게 공전하고 있어요. 근데 화성은 이렇게 공전하고 있냐? 그거 아니야. 수성도 이렇게, 금성도 이렇게, 지구도 이렇게, 화성도 이렇게. 물론 살짝은 틀어지거든요. 대체로 근데 비슷하다 이런 말이었죠. 당연하게도 같은 원반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궤도면 자체도 이렇게 어긋나지 않고 일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운설의 증거 두 가지도 우리가 잘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주제. 그러면은 지구는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 자, 지구의 형성 과정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지구는요, 과거에 미행성체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이제 대략 한 50억 년 전 정도, 그렇죠? 그때 지구는 반지름이 대략 지금의 10분의 1 정도의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미행성체들끼리 서로 중력에 이끌려가지고 뭐 하게 된다?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행성체끼리 충돌합니다. 그러면은 그 충돌에 의한 열 때문에 여기에 있는 규소랑 산소, 철, 니켈 있죠? 얘가 녹아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암석이 녹으면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걔를 마그마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지구가 액체 상태가 된 거야. 마그마의 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마그마 바다가 됩니다. 이렇게. 예. 근데 이 마그마 바다가 됐을 때
여기에서 액체 상태잖아? 그럼 당연히 밀도에 의해서 밀도가 큰 물질들은요, 중심으로 쏠려버리고요. 밀도가 작은 물질들은요, 바깥쪽으로 밀려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심에는요, 보통 철이라든지 니켈 같은 무거운 원소들이 모여가지고요, 뭘 만들었다? 핵을 만들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반면, 외곽에는요, 비교적 가벼운 주소랑 산소 같은 것들이 모여가지고 뭘 만들기 시작한다? 멘트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핵과 멘틀의 분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지구는요, 이제 충돌할 미행성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까 전에는요, 굉장히 많이 충돌했는데, 충돌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충돌할 미행성체가 안 남아있네, 미행성체 충돌열이 안 발생하네, 온도가 점차 뭐한다? 식어가기 시작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온도가 식어가지고요, 어떻게 된다? 멘틀의 가장 겉껍데기가 지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멘틀의 겉부분이 식어가지고요, 뭘 만들었고요? 원시 지각을 만들었고, 그리고 지구 대기에 있는 수증기, 예전에는 뜨거웠죠. 근데 이제 온도가 식으니까 이제 걔들이 물방울로 변신을 합니다. 그렇죠? 기체가 액체가 돼버리죠. 그리고 걔네들이 뭐가 된다? 비로 이렇게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뭘 만든다? 웅덩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얘가 뭐가 된다? 원시 바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생명체가 이제 대략 한 지금으로부터 한 35억 년 전쯤에 등장하는데, 우리가 그 생명체가 어디서 등장했냐? 지각이랑 바다 중에서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을 한 겁니다. 왜 육지가 아니라 바다였냐?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아직 오존층이 만들어지기 전이라서 그렇습니다. 오존층이 만들어지기 전이면요, 자외선이 막 들어오겠죠? 그럼 지상의 생명체가 살 수가 없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예요. 각각을요, 가나 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구의 크기 있죠? 반지름. 요거를요, 예를 들어서 뭐 나랑 라랑 비교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기억하세요. 지구는요, 미행성체들이 충돌하면서요, 크기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게 줄어든 적 없어요. 계속 커집니다. 지금도 실시간으로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구의 표면 온도 를 예를 들어서 나랑 라랑 비교하세요 라고 나오는 거죠. 그럼 장난 아니야? 야, 씨, 마그마가 다 개 뜨거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표면은 당연히 나가 라보다는 크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심부 밀도를 이번에는 가랑 다랑 한번 비교해봐요. 중심부의 밀도. 예. 자, 그러면 우리가 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철과 니켈과 규소랑 산소가 골고루 퍼져 있었죠. 근데 여기서 핵과 멘틀의 분리가 일어나면서 무거운 원소들은 중심으로 쏠렸고요. 가벼운 원소들은 바깥쪽으로 밀려났죠. 중심부 온도는요, 당연히 다가 무조건 크게 됩니다. 그렇죠? 가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이 핵과 멘틀의 분리가 일어날 때 이때 중심부 밀도가 커졌다라는 거 잘 기억하세요. 이때 중심부 밀도가 갑자기 확 커졌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구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 딱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원시 대기 조성 변화. 지구의 대기는 처음부터 이렇게 산소가 있었을까? 요거를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간단합니다.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각각의 대기의 비율이 어떻게 변하고 있냐. 자, 첫 번째, 질소 있죠? 질소 기체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거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산화탄소 기체 있죠? 이산화탄소 기체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요, 대기 중에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줄어들다가 현재는요 얼마 안 남아 있어요. 0.03%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산화탄소. 근데 그러면은 이산화탄소가 줄어들었다는 말은요 이때부터 광합성을 시작한 걸까? 그럴 리가 없겠죠. 그렇죠? 네, 이때 이산화탄소 양이 줄어든 까닭은요 바다에 녹아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바다에 용해가 되어가지고 녹아가지고 양이 점차 줄어들어서 현재는 대기 중에 0.03%밖에 안 남아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반면 산소 기체 있죠? 없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화학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얘는요 왜 갑자기 생겨난 건가요? 아시죠? 이때부터 드디어 광합성을 하는 생물체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최초의 광합성 생물을요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요 사이아노박테리아 또는 남세균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얘가 한 출현한 시기가 대략 한 지금으로부터 한 30억 년 전 정도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부터 바로 오존층이 만들어졌냐? 그럴 리가 없겠죠? 일단 바다의 산소 농도가 증가하고요. 바다의 산소 농도가 꽉 차는 순간부터 대기로 빠져나오고요. 그 대기에 산소가 축적되면서 어느 세월에 이제 오존층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대략 지금으로부터 한 3억 5천만 년 정도에 발음이 안 돼. 3억 5천만 년 전 정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쯤에 있죠. 이게 46억 년 전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육상생물이 이때부터 등장한 겁니다. 오존층 생긴 이후에. 그렇죠? 그래서 육상생물이 등장한 게 지구 역사 46억 년 전, 발음이 안 돼. 46억 년 전 정도에 얼마 안 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렇죠? 예. 나머지는 짜잘짜잘한 거 있죠? 구석탱이 실려 있는 거 그런 것들 한번 잘 읽어 보시고요. 뒤에 있는 문제 풀면서요 오늘 배웠던 내용 잘 정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시황학예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